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 중인 오규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스테이블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와 포츠와 IST 같은 일렉트로피지올로직 디스오더에서 이바브라딘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에서 이바브라딘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 25,000여 명의 관상동맥 질환 환자를 15년가량 추적 관찰한 코로나리 아테리 서저리 스터디의 결과에 따르면 안정시 맥박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그리고 심혈관계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박이 증가하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의 진행, 그리고 급성, 악화, 그리고 향후 만성 심부전으로의 진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바브라딘은 분당 수축 맥박을 떨어뜨리게 될 경우 분당 수축 획수가 감소하여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고 또한 이완기가 증가하면서 산소의 심근으로 공급되는 산소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서 심근의 허혈을 예방하고 협심증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바브라딘은 맥박을 떨어뜨려서 분당 수축 횟수가 감소하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완기는 늘려서 공급은 증가시키는데요. 이는 비슷하게 맥박수를 감소시키지만 수축력과 그리고 심근 이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베타 차단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바브라딘은 이렇게 맥박수를 조절하는 기전을 통해서 동물 실험에서 플락 버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혈관벽에 발생하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약 939명의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아테놀롤과 이바브라딘의 효과를 비교한 이니셔티브 스터디의 결과에 따르면 이바브라딘은 아테놀롤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엑서사이즈 캐패시티를 증가시켜 주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베타 차단제인 메토프롤롤에 이바브라딘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 효과를 본 어디션스 연구에서도 이바브라딘을 사용을 할 경우 4개월 뒤 유의하게 레스팅 하트레이트가 감소하고 이와 함께 주당 발생하는 협심증 어택의 횟수가 감소하고 또 따라서 이제 항협심증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사용 개수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며 하트레이트가 60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바브라딘과 이바브라딘의 효능을 살펴본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인 비유티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유티풀 연구는 평균 65세의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등록하였고 이 환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하트레이트의 평균은 72회, EF는 32%로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서 아스피린, 스타틴, 라스 이니비터 그리고 베타 블로커를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약 10,000명가량의 환자를 랜더마이제이션해서 이바브라딘과 플라시보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환자군에 있어서 이바브라딘을 사용하였을 때 CV데스 그리고 심근경색, 심부전에 의한 입원을 컴포짓 아웃컴을 유의하게 줄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 중에서 하트레이트가 70 이상인 환자들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해보면은 이바브라딘을 사용할 경우 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을 36%, 또한 코로나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30% 정도 유의하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 중에서 하트 페일리어가 없는 LV 디스펑션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그니파이 연구를 살펴보면 역시나 이러한 환자군에 있어서 이바브라딘의 사용이 CV데스나 난페이털 MI의 컴포짓 아웃컴을 줄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ESC는 2019년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현재 베타 차단제 또는 난다이헤드로피리딘 CCB가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못하거나 협심증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을 때 이바브라딘을 병용할 수 있다고 클래스 2A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환자들, 특히 하트레이트가 빠르거나 LV 디스펑션이 있거나 또는 혈압이 낮아서 베타블로커 또는 CCB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환자들에서는 이바브라딘을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이바브라딘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고시에 따르면은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 중 정상 독리듬을 가지고 심박수가 분당 70회 이상이고 만성 안정형 협심증의 증상적 치료를 위해서 베타 차단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또는 베타 차단제로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는 환자에서 이바브라딘의 인디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부전에서의 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이바브라딘의 사용은 비급여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이바브라딘은 하트레이트가 70 이상일 경우 협심증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좋게 하는데요. 특히나 하트레이트가 높거나 LV 디스펑션이 있거나 혈압이 낮을 경우에 그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안정형 협심증 환자 중에서 LV 디스펑션이 있고 하트레이트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비우티풀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심근경색과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츠, 포스티리얼 타키카디아 신드롬, IST, 이너포프리엇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와 같은 일렉트로피지올로직 디스오더에서 이바브라딘의 효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츠와 IST의 정의를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정의가 약간 다른데요. 포츠는 자세 변화, 주로 기립 시 나타나는 라이트헤디니스, 두근거림, 전신 쇠약감이나 시야 흐림이 있고 이와 함께 30초 이상, 분당 맥박수가 30회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립 시 혈압 저하는 없어야 하며 IST의 경우 주로 두근거리는 증상과 함께 분당 맥박수가 100회 이상, 24시간 평균 맥박이 90회 이상인 경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다른 원인 질환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츠는 다음과 같은 진단 알고리즘이 있지만 진단이 쉽지 않고 증상 여부나 전신질환 유무에 따라서 몇 가지 A형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대부분 젊거나 중년의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진료를 보며 외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환자들이지만 진단까지는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진단이 늦어지며 결국 순환기 내과 의사에 의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츠와 IST의 치료 목적은 환자에게 병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인데요. 비약물적 치료도 있지만 약물적 치료로 흔히 사용되는 약들은 미도드린, 또 프로프라놀과 같은 베타 차단제, 플루드로코티존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바브라딘을 사용하여서 포츠와 IST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먼저 IST에서 이바브라딘의 효능을 살펴본 풀드 아날리시스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살펴보면은 이바브라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하트레이트의 감소를 불러왔고 또한 이렇게 심박수가 감소하면서 70%에서 100%까지 증상 역시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N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바브라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두근거림과 전신 쇠약감, 신코피 같은 증상들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츠와 IST는 굉장히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인데 이러한 대부분의 젊은 환자들
특히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거나 중년의 여성 환자들임을 감안하였을 때 수축력이나 혈압 저하 없이 맥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바브라딘은 포츠와 IST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프레이블 유스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로너리 아테리 디시즈와 일렉트로피지올로직 디스오더에서 이바브라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분야는 잘 알려진 적응증인 하트페일리어보다는 연구가 덜 활발하지만 앞으로 다양하게 이바브라딘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